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1월 9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월요일 저녁이에요. 주가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던 그런 하루입니다. 장중 기준, 종가 기준 모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특히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2018년도 6월 12일 이후에 약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주가는요, 최고치를 기록하면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첫날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뭐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뭐 계속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최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바로 꺾이는 경우는 없어요. 최고점을 돌파한 날이 고점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항상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 사례로 들어보면은 6월 달의 고점을 7월 달에 돌파했잖아요. 6월 달의 고점을 7월 달에 돌파하고 나서는 8월 달까지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여기서도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도 보면은 한 2200포인트대 후반에서 2450포인트까지 한 150포인트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새로운 지수 상승의 이제 시작점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 100포인트에서 150포인트 정도는 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미국 시장도 이제 토요일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혼자 마감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관련, 미국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요. 국내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관련하여서 불확실성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고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의 가장 큰 우려는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세예요. 국내적으로도 오늘 아침에 발표한 것도 확진자 수 126명을 기록하면서 연일 좀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확진자 수 증가세를 막지 못한다면 다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리스크는 그거예요. 거리두기를 다시 상향 조정해서 다시 또 경제가 안 돌아가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해운주, 페노션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제가 좀 이제 놓친 게 있는데, BDI 지수를 제가 여러분들께 엄청 강조를 드렸었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전주 대비 134포인트 상승한 1664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2009년도에 이제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 연말 소비 시즌, 미국의 소비재 수요 증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계속 몰리면서 컨테이너선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좀 뉴스로 나왔었고, 페노션이 오늘 21%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점들 감안을 해봤을 때 세계 경제는 이제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보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항공주 중에 실적이 3분기에 흑자를 기록했어요. 이유가 항공 수요가 여객 수요는 줄어드는데 화물 수요가 너무 좋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항공주들, 저가 항공주들은 적자예요. 힘들어요. 근데 대한항공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런 화물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세계 경제가 그래도 이제 서서히 잘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좀 지금부터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 차트 나온 김에 잠깐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10월달 고점을 오늘 돌파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도 고점을 돌파한다. 6월달 고점은 아직 조금 남았죠. 그래서 여기도 뭐 돌파하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있어 보이고요. 주봉상, 월봉상 뭐 상당히 좀 살펴봤을 때 월봉상 60개 월봉 24,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향후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GS건설도 한번 보죠. GS건설 종목들 나온 김에 GS건설도 보면은 오늘 4%대 강세를 보이면서 29,550원 기록을 했어요. GS건설은 제가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 마감 이후에 수요일 전략을 말씀하면서 좀
월요일, 화요일 상승하는 걸 봤을 때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수목, 금, 숨 고르기를 잘하고 오늘 다시 한번 4.9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화요일 날도 마찬가지 월요일, 화요일 신고가를 돌파했다가 잠깐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이제 가는 거죠. 신고가 돌파를 오늘 시작한 날이에요. 비슷해요. 대한항공이랑. 6월달 고점 3450원은 아직 좀 남았는데, 지수가 신고가를 내는 시대에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 우리는 주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에 대해서 좀 뭐 내일 이후에도 조정을 보인다면 좀 관심 있게 보여야 된다. 관심 있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오늘 건설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우호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황이 좀 좋고 그래서 주가 리레이팅이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GS건설이 건설주 중에서는 좀 최선호주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리포트에서 밝혔고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뭔가 오늘은 좀 매도했지만 최근에 좀 수급이 돌아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리 뭐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도 조정 보이면은 3만원 아래서는 좀 공략을 해야 돼요. 가격 메리트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가격 메리트가. 이렇게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충분히 뭐 34,000원, 35,000원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신고가를 단기적으로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토요일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좀 선물 같은 종목을 드렸어요. 제가 보통 토요일날 미국 시장들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주말에 결제 관련주들이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제 방송 토요일날 방송도 놓치지 말고 들어라.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날 방송에 제가 KG 모빌리언스를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뭐 9,200원 0.99% 상승.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죠. 상승폭이 큰 것도 아니니까. 오늘 그러면서 이제 3.7%대 상승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결제 관련주로서 6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좀 안정을 찾고 있고 21선 돌파하고 이틀 동안 잘 쉬었죠. 21선 돌파하고 잘 눌림목 조정받고 다시 오늘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충분히 만원대 이상 갈 수 있겠다. 그런 점들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제 방송을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많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에 딱 10분씩만 얘기를 드리는데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토요일 방송은 사실 이제 미국 시장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돼서 어제 올린 방송은 조회수가 엄청나요, 지금. 어제 올린 한 주일간의 투자 전략 조회수가 지금 430대인데요. 토요일날 올린 방송은 조회수가 10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토요일 방송에 좋은 종목을 추천주로 제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제 방송 들으실 때 꼼꼼하게 빠짐없이 모든 방송 올라오면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잘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한번 보죠. 롯데케미칼. 오늘 9%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기록을 했어요. 롯데케미칼도 제가 목요일날 저녁 때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날 저녁 때. 금요일 이후에 좀 봐야 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롯데케미칼.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면 이런 기초화학 종목들도 당연히 상당히 좀 뭐 좋은 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도 안정적으로 양봉, 그리고 오늘은 갭 상승 이후에 신고가를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시장이 신고가일 때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뭐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도 봐야 돼요. 한국금융지주도 보면 어제 이제 제가 추천주로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1.69%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 큰 시세를 나진 않았지만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로 좀 안정적인 움직임 나왔어요. 장중에 73,5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뭐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그래도 이평선 이후에서 좀 잘 올라탔고 이런 이평선 정배열 지금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한국금융주식 같은 종목들은 뭐 내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면서 모아 나가는 전략 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